약 4개월 후에는 KF-X 시제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조립 중인 시제기 1호기 소식과 2호기도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KF-X 전투기 생산의 조립 5차 제로로 만들어주는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전투기 생산 자동화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이 F-35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 생산 때부터 활용했다고 합니다. 본동 영상은 KAI의 사보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본동 영상에서 원활한 영상 진행을 위해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을 FASS로 표기하며 FASS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조립에 돌입하는 항공기의 주요 부품들의 중량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주로 기수와 중앙동체 그리고 후방동체가 최종 결합하여 온전한 항공기 형상을 이루는데, 이들은 결합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제로에 가까운 정밀도를 제어하는 FASS가 맞습니다. FASS는 최근 공개된 KF-X 시제기 1호기 조립 동영상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FASS는 KAI에서 자체 개발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입니다. 2020년 9월 KAI는 KF-X 시제기 1호기 최종 조립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노란색 프라이머가 입혀진 KF-X의 기수와 주익이 결합된 중앙동체 그리고 후방동체가 결합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호곡절이 많았지만 이 영상 공개로 그동안의 불안감을 불식시켰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 확보 부분도 보여 향후 KF-X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서 4년 8개월 만에 실체를 드러낸 KF-X 시제기는 총 6대가 2022년까지 제작될 예정이며 다양한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전투기들이 통상 시체기 출시까지 위해서 7년 정도 개발하는 것에 비해 1년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미공군은 6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상세 설계부터 시제기, 비행까지 단 1년 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AI, 빅데이터 시스템 공통화, 디지털화의 승리라고 평가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난 동영상 114마 미공군 6세대 전투기 단 1년 만에 시제기 만들다. 그 비밀은 편에서 자세히 분석했으니 참조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T-50 생산에 처음 도입된 FASS는 수리온에도 적용되었으며 KF-X가 세 번째 적용되는 3세대 FASS가 됩니다. KF-X 생산 인프라로 생산된 FASS는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 공개된 KF-X 시제 1호기 조립에 투입되기 전까지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KF-X용 FASS는 지금까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합니다. FASS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도입니다. 항공기의 조립 공정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기수와 중앙동체 그리고 후방동체를 이동장비에 실어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이 구조물들을 유압장치에 실어 조립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을 유압장치에 올려 서로 조립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사 결합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치 오차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FAS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조립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세 덩어리의 구조물을 휘임없이 맞추기 위해 먼저 리플렉트 좌표, 즉 가상의 3차원 공간의 좌표를 설정합니다. 그 뒤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전방, 중앙, 후방 포인트의 동체가 정확하게 결합되는지 컴퓨터가 확인합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인 만큼 오차율은 1000인치의 0.025mm 이하입니다. 사실상 오차 없는 조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FASS입니다. 오차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항공기의 비행 특성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수십 톤이나 가는 무거운 물체입니다. 그토록 무거운 중량과 대단히 큰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지만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객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면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항공기의 무게와 추력과 관계없이 사소한 요인으로도 그토록 커다란 항공기의 비행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항공기는 비행 시 각종 커다란 응집과 스트레스 압력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차율을 줄임으로써 항공기의 조립 정밀도가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항공기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항공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KF-X의 경우 동체 결합 시 381개의 부품과 약 9,500개의 하드웨어를 이용해 체결됩니다. 매우 다양하고 많은 부품이 관여하는 작업인 만큼 조립이 중요하게 됩니다. 혹여 가공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부재가 없는지 검토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작업이 중단됩니다. 조립 정밀도에서만큼은 제로에 가까운 오차율을 보이는 FASS는 비단 구조물의 결합 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FASS에 실는 단계부터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에 의해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구조물은 크레인으로 옮기는데 FASS에 실리는 항공기 구조물은 무인 운반 차량에 의해 FASS에 얹어집니다. 이를 통해 동체 구조물이 완벽히 정렬된 위치로 FASS에 올라가게 되면서 오차율이 거의 없는 결합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는 구조물 이동의 안전성 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자동물류 구현을 통한 공수 절감과 품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밀하고 오차 없는 조립 공정에 관여한 FASS인 만큼 생산 인력은 FASS 운용에 투입되기 전 장기간의 교육 훈련과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FASS를 통해 전후방동체와 중앙동체가 결합이 끝나면 이들에 대한 체결 공정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수직리익 장착 공정은 수직리익 체결 부위와 홀 간의 거리 및 위치를 결정하는 공정으로서 고도의 집중과 기술이 요구되는 공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장착을 위한 브라켓류 및 운영 중 장비를 위한 커버류 등의 작업들도 FASS 공정에서 수행됩니다. FASS에서 이러한 동체 체결 공정 등이 끝나면 항공기는 온전히 항공기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윤곽을 드러낸 항공기는 자동 무인 차량에 의해 별도의 스테이션으로 옮겨지며 주입과 리딩 엣지 플랩과 배면의 베이스킨 조립, 전방 동체와 중앙 동체의 체결 부위에 존재하는 연료 탱크에 대한 누설 시험 등 최종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FASS 자체는 기존에 없었던 혁신 장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TO10과 수리온에서 FASS를 적용했던 노하우 덕분에 KF-X를 결합하는 FASS의 청오차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끔 만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구개발에 아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산업기술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던 첨단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1. KF-X 조립에는 FASS라는 자동 결합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립 오차율 제로에 수렴한다. 2. FASS 적용을 통해 조립의 정확성 향상과 분류 자동화, 공수 절감 실현이 가능해졌다. 3. 항공산업은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며 그로 인해 쌓인 노하우가 더 좋은 기술을 만든다. 미국 공군이 미국판 KF-X 제작을 발표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1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F-35A, B, C를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의 가동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유지 보수 측면 때문에 이 공백을 메워줄 다른 전투기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대안으로 미국의 전투기들에는 F-15, F-16, F-A-18 등의 기종들이 있고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F-35의 빈틈을 메워줄 것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해도 오래 쓰면 고물된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죠. 얼마 전 미국에서는 F-16을 대체할 저렴한 4.5세대 또는 5세대 마이너스급의 새로운 전투기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KF-X를 개발하게 된 이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미국에서도 미국판 KF-X가 나오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KF-X의 공동 개발에 손을 떼게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이 같은 발표는 KF-X의 앞날에 빛이 되는 걸까요? 독이 되는 걸까요? 우선 미 공군의 발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인 2월 17일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는 기자들에게 F-22와 F-35에 필적하는 5세대 전투기 기능, 그리고 4세대 대공호세 전투기, NGAD와 같은 세대 기능이 필요하지만 저가의 전투기를 위한 혼합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35 엔진인 F-135 엔진은 특정 영역에서 더 빨리 고장나는 특성이 있으며 마하 11에서 12 구간에서는 스텔스 코팅이 손실되는 현상도 발생하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F-35의 가동률은 미국 내에서도 평균 55%를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찰스 K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에 대한 정비창이나 유지관리 옵션 고려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가장 단순한 방법은 F-35를 덜 사용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는 전 공군 획득 책임자인 윌 로퍼가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더 많은 F-16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F-16은 개방형 미션 시스템 기능이 부족하고 작전 비행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더 드물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F-16은 1970년대에 설계되었고 4.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항공기로 불리는 새로운 설계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미 공군은 최신 컴퓨터 설계 및 시뮬레이션 3D 프린팅 등의 기술을 적용해 불과 3년 만에 T-7A 훈련기의 시제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세대 전투기까지도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험용 원형이 나오는 등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상태죠. 이런 점과 그동안 수많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영해왔을 때 엄청난 경험들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운영함은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KF-X가 이 현상을 앞서서 미리 내다본 것이다.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저렴하고 새로운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대안 중 하나가 KF-X에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F-X처럼 5세대 전투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피탐성 4.5세대의 새로운 전투기가 미국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KF-X에 살짝 관심만 보여도 KF-X의 수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F-35만으로 전투 비행단을 구성할 수 없고 기존의 전투기들이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KF-X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KF-X가 부디 잘 개발되어 수출까지 될 수 있다면 대박이겠지만 반대로 미국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 때문에 KF-X의 앞날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KF-X는 제대로 날기만 해도 대박이다. 수출 면에서 보자면 공동 구매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빠지면 가격이 올라갈 테고 F-16V, F-15EX, FA-18EF 슈퍼로넷, SA-35 라팔 등 쟁쟁한 4.5세대 전투기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F-35조차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실전 경력을 가진 이 전투기들과의 수출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만큼 더 저렴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KF-X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기종이 될 것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KF-X가 경쟁에서 불리해질까 우려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KF-X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는 KF-X의 블록 3개발을 블록 2 업그레이드 시기에 함께 병행하고 업그레이드를 조기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이는데요. 세븐 무장창 적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서 KF-X와 유무인 팀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를 수십 년간 만들어왔던 강대국들조차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 수출에 실패한다 해도
우리 공군에 노후된 전투기만 성공적으로 교체해도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해지는 시기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